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인천 지역 주민단체가 수도권 매립지 완전 종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 공모를 위해 대통령실 전담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과 인천 서구 지역 주민단체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매립지 완전 종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노조가 수도권 매립지 내 광역 공공소각장 건설을 요구하고 나선 것을 두고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진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과 매립지 상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 논의도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포석은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이 흐름들이 궤를 같이 하는 것은 기존의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기후부나 정부의 방침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입장이 뭐냐, 정말 연장 사용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실 전담 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과 수도권 매립지 내 광역 공공소각장 건설 반대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요구사항을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국방부가 군사분계선 이남의 제한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고 민간인 통제선을 북상시키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추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오랫동안 지역 발전을 제약해온 한계를 넘어선 중대한 변화라며 그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접경지역 시군과 함께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축하고 산업과 교통,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폭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12대 전반기 원내대표와 의장단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대표 의원 후보에는 안광률 의원과 최만식 의원이 등록했으며 의장 후보에는 남종섭 의원이 단독 등록했습니다. 부의장 후보에는 김종배, 김미숙, 고은정, 이선구 의원이 등록해 두 석을 놓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장 후보인 남종섭 의원을 당선인 총회에서 추대하기로 했으며 대표 의원과 부의장 후보들은 오는 2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진행합니다. 최종 후보는 오는 22일 열리는 당선인 총회에서 선출되며 이후 다음 달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 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철도 차량 구매 업무를 맡았던 인천시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 4월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이 업체와의 차량 구매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시는 지난 2022년 6월 다원시스와 7호선 청라 연장선 및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에 필요한 철도 차량 72량 총 9편성에 대해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규모만도 1,11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약 603억 원이 지급됐지만 제작이 완료된 열차는 없는데요. 1호선 검단 연장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제작이 완료돼야 했지만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공정률을 허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220억 원의 기성금을 업체에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선국이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 3년 지연됐다며 비리의 배후와 행정감독 실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선 9기에도 부천시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조용익 시장은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주요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아왔는데요. 부천시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부천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더 크게 봉사하라는 시민들의 말씀으로 새기고 시민들께서 또 당부하신 말씀들을 잘 새겨서 시정에서 잘 반영해서 시민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더 큰 복지, 더 나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주시는 경제적 성장과 힘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더 활기를 띠게 해주는 것,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원도심의 오랜 수건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일기 중동 신도시 재건축 사업, 이 두 양축의 주거 개선 사업하고 부천시의 산업 생태계 전환, 이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상동 영상단지는 우리 상동특별계획부를 전환해서 이제 다양한 이런 복합적인 컴팩시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부천시는 반짝 하나의 사업을 하는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부천시의 문화산업과 문화의 방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주거가 잘 어우러진 공간이 필요하다. 계속적인 지속 가능한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 이거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 시행자랑 협의하고 있고 지금 상당한 논의가 진전이 돼서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낼 생각이고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더 나은 컨텐츠로 우리 부천시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문화산업을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이제 문화도시가 돼서 이제 30년이 되는 영화제를 맞이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문화가 단순히 시민들이 즐기는 것을 넘어서 산업도 돼야 될 것이고 또 문화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잘 어우러져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를 행사가 이제 쪼개져 있는 행사들을 하나로 좀 모은다든지 또 여러를 융합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콘텐츠가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시도할 생각이고 영화나 만화나 우리 음악 부분도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 시민들과 상시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과학고가 내년에 개교하고 그 학생의 20%는 부천 시민이 참 입학할 수가 있는데 과학교 개교를 계기로 해서 부천이 기존의 평생교육도시에 더해서 이제 완전한 교육도시로 대전환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여러 형태의 인재들이 성장해 나가는 도시를 만들 것이고 대학도 참여할 것이고 현장의 그 R&D 기관들도 참여할 것이어서 다양한 교육이 펼쳐지는 그런 다양한 기회와 다양한 인재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부천시가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부천시가 이제 인구는 많고 영토는 좁은데 이 부천시에 가장 효율적으로 잘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천은 지금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매우 중요할 것이고 또 새롭게 산업의 틀을 어떻게 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고 교육으로도 전환도 해 나갈 것이고
부천이 이렇게 방향을 잘 정하게 나오고 있구나. 우리 도시가 이렇게 잘 전환되고 있구나.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가 잘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삶이 편안해졌구나.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고, 공동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정보도 교환하고 거기서 서로 이제 친목도 다지고 이런 도시가 됐다는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온 송영창 의장을 만나봅니다. 송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해 제10대 은평구의회 최다선 당선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송영창 의장을 만나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와 함께 다음 달 출범하는 제10대 은평구 의회에 임하는 각오 들어봤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선 연임에 성공하셨습니다. 당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저를 다시 믿고 선택해 주신 은평 구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3선이라는 영광스러운 결과는 개인의 기쁨을 넘어 앞으로 은평 발전을 위해 더 큰 책임감으로 일어나는 주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고 늘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서부선 경전철 조기 착공과 고양 은평선을 추진, 그리고 수색 역세권 개발, 그리고 응암 이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까지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예산과 규모가 큰 만큼 구의회가 중심을 잡고 서울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획에만 머무르는 정치가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집중했던 것은 문턱 없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320여 차례 민생 현장을 발로 뛰었고 SNS를 통해 1000회 넘게 주민들과의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했습니다. 또한 연간 한 200여 건이 넘는 의회 견학과 민원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이 의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홍보관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주민들께서 우리 의회가 참 가까이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소통의 거리를 좁힌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의회를 향한 주민들의 기대와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쌓아온 행정 경험과 의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함께할 의원님들과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최다선 의원으로서 의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국권지시키고 의회가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삶과 민생만을 바라보고 달릴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 구성은 은평구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한층 넓히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이 대거 합류했다는 것은 기존의 간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감수성으로 청년, 주거, 일자리 등 생활 밀착형 의제를 아주 현실감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선배 의원들의 노련한 안정감과 청년 의원들의 역동적인 문제의식이 성숙히 조화를 이룬다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고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역대 가장 일 잘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제10대 은평구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존재의 이유는 결국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낮고 겸손한 자세로 더 자주 듣고 더 밀접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늘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름과 쇳가루, 화학물질 등에 오염된 작업복을 가정에서 세탁하기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인천시가 이런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천원 세탁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송효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산업용 밸브 제조 공장입니다. 근로자들의 작업이 한창이지만 작업 중 작업복은 쇳가루와 윤활유 등으로 금세 오염됩니다. 자주 빨아야 하지만 집에서 세탁이 쉽지 않습니다. 작업 특성상 이 기름 묻은 작업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집에 가정용 세탁기에다 세탁을 하게 되면은 세탁기가 오염이 돼요. 빨래가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세탁기를 다시 청소를 해야죠. 인천시가 이런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천원 세탁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50인 미만이나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로 이용요금은 동복 1,000원, 하복과 춘추복은 500원입니다.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저렴한 가격과 수고까지 덜어주니 이용자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만세를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집에서 더 이상 그렇게 수고를 안 해도 되니까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기름때도 묻어 있고 먼지도 묻어 있고 좀 가정에서 빨기 좀 곤란한 물건들 그런 옷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루에 한 100장에서 한 150장 정도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천원 세탁소는 인천 검단을 비롯한 서구와 계양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수윤창입니다. 서울 은평구 수생역 광장에서 퇴근길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은평문화원은 17일 오후 6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두 번째 퇴근길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우리가락 퓨전 국악 실내악단이 출연해 가야금 병창과 경기 민요, 대금, 피리, 해금 등 전통 국악기와 현대악기가 어우러진 퓨전 국악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퇴근길 비타민 음악회는 서울시 지방문화원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하락세로 전환됐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4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196.3으로 전월보다 0.08% 올랐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거래 가격은 13억 7,710만 원으로 1억 5,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생활 권역별로는 동북권이 0.6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도심권과 동남권은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도 전달보다 1.1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찰 중이던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머리에 출혈이 발생한 채 쓰러져 있는 주민을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조했습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원 2명은 17일 오전 9시 20분쯤 녹번동 도로를 순찰하던 중 쓰러져 있는 주민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환자의 의식과 상태를 확인한 뒤 가지고 있던 구급용품을 활용해 출혈 부위를 지혈했습니다. 쓰러진 환자는 공단 직원들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출동한 구조대에게 안전하게 인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